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결하면 exit value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exit을 해가는 과정, PE가 그게 이제 문제가 예제가 있는데 아주 그냥 인텐시브한, 컴프렌시브한 예예요. 이거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제일 좋아요. 자, 볼게요. Suppose LBO transaction is valued 1 billion and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Exit occur in 5 years, 5년 후에 exit을 목표로 하는 거야. At a projected multiple of 1.8 of the company's initial cost. 투자 원가 대비 1.8배 털고 나가겠다. It is financed with 60 debt, 40 equity. 6대4 debt equity ratio가. The 400 million equity investment is composed of 4억 불은 310 in preferred shares, 우선주예요. held by PEF. PEF가 이제 우선주로 3억 1천만 불 꼽고 80 million in equity held by PEF. 80 million은 보통주로 꼽고 10 million in equity held by management equity participation. 경영진이 지분 참여하는 10 million을 넣어줬어요. 즉 이거는 일종의 스톡 옵션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가 PF가 4억 불을 꼽는 거예요. Preferred shares are guaranteed a 14% compound annual return payable at exit. 타겟 IRR을 복리 수익률로 우선주는 엑시트할 때 연리 14%를 보장해줘야 된다. Equity of the private equity firm is promised 90% of the residual value at exit after creditor and preference shares are paid. 우선주주하고 채권자가 돈을 받아간 다음에 보통 주주는 그 회사의 잔존가치, residual value의 90%를 클레임할 수 있다. 가져가야 된다. Management equity receive the other 10% residual value. 남은 재산의 10%는 매니지먼트가 나눠간다. 즉, 채권자하고 우선주주가 나가고 나면 보통 주주가 9대1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에 80 million, 10 million 갖고 있는 컨셉하고 유사한 거예요. 자, by exit, the company will be paid of 350 million of initial 600 million in debt using. 자, exit 할 때쯤에 6억 불의 뎃을, 왜냐하면 1 빌리언 달러의 equity debt ratio가 6대4잖아요. 그러니까 equity가 4고 뎃이 6이잖아요. 즉 6억 불을 펀딩한다는 얘기인데 debt financing으로 그 6억 불 중에 3억 5천만 불은 오퍼레이션 하면서 5년 동안 갚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뎃이 2억 5천만 불만 남아있겠지. 엑시트 할 때는. 자, 이렇게 짰다는 거죠. 앤서를 보시면, 질문은 이제 calculate the payoff for the company's claimant and IRR and payoff multiple for equity claimant. 이제 각 equity piece 홀더의 IRR과 멀티플을 계산해 보라는 문제고, 이게 종합 문제예요. 앤서를 보시면, first calculate exit value. exit value는 얼마냐? 1.8배 exit 한다고 했으니까 1 빌리언짜리 100,000, 즉 1 빌리언이죠? 1 빌리언이 1.8배인 1.8 빌리언이고 exit value는 그 다음에 이제 각 claimant payoff를 보면 debt holder는 자 보시면 6억 불에서 3억 5천만 불 갚으니까 2억 5천만 불만 남아있죠. 그거 받아가면 되고요. Preference shares는 14%의 컴파운드 리턴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3억 1천만 불이 PF가 들어갔는데 5년 동안 1.14의 5승 복리로 계산해야 되니까 연 14% 복리에 5승을 한 걸 이자를 붙여주면 596.88만큼 가져갈 거예요. 자, 이걸 캐시 워터폴이라고 하죠. 1.8 빌리언이 들어오면, 팔면, 일단 데드 홀더가 2억 5천만 불 가져가고, preferred shareholder가 5억 9,600만 불 가져가는 거예요. 거의 6억 불 가져간다 이거죠. 14% 복리 쳐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산을 PEF하고 매니지먼트가 9대1로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 빌리언에서 2억 5천만 불 데드 홀더 빼고 596.88 프리퍼드 쉐어홀더 거 빼면 857.81이 남는데 아니지 857.81이 아니지 얼마가 남겠죠? 1억 거기에 90%를 곱한 857.81을 PF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나머지가 되겠죠. 10%니까 95.31을 가져가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럼 PF 입장에서는
우선주로 310 투자했고 그 다음에 보통주로 80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PF가 390 투자했는데 이게 인베스트먼트 금액이거든요. 들어온 돈은 우선주 포션에 대해서 14% 복리로 5년 계산한 거야. 그쵸? 그거 계산한 게 가져온 게 596.88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A1 밀리언 보통도 투자한 거는 남은 자산의 90%를 클레임해서 갖고 왔으니까 이게 857.81을 가져온 거죠. 그럼 엄청 많이 가져온 거죠. 1454.69예요. 그게 보면 1454.69. 그렇죠? 그래서 멀티플 보면 3억 9천만 불 넣어서 1454.69가 되니까 멀티플이 얼마냐? 그냥 배수로 계산하면 되죠? 멀티플이 3.7배. 3.7 times가 나온 거고요. IRR은 얼마냐? Financial Calculator 하면 되죠. Present Value 마이너스 390, Future Value 1454.69, 그쵸? 그 다음에 N은 5. 그 다음에 계산해라. Compute I/Y 하면 IRR은 30.1%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PF에게 들어간 거고요. 매니지먼트는 얼마를 벌었냐? 매니지먼트는 80이 PF고 매니지먼트는 10을 넣었잖아요. 10. 근데 residual value 10%인 얼마를 가져갔냐면 매니지먼트는 95.31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멀티플로는 9.5배고요. IRR은 똑같이 계산을 하면 IRR이 얼마 나왔냐면 57% 나와요. 매니지먼트 훨씬 더 많이 벌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우선주 넣지 않았으니까. 보통주의 멀티플이 확 터진 거니까. 그러니까 9.5배고 멀티플은. 자, 이게 이제 테이블이에요. 속된 말로 먹은 테이블이죠.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준 테이블. 이게 이제 종합 문제예요. 투자를 하면 PF가 매니지먼트한테 인센티브 좀 주고 들어가서 얼마 후에 엑시트를 하던데, 엑시트를 하면 데드 홀더한테 이자 갚고, 빚 다 갚고 남은 거 나눠 가지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소스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debt를 줄여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는 reduction of debt가 있는 거죠. debt을 줄여서 번 게 있어요. 6억 불 중에 3억 5천만 불은 5년 동안 갚아나가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PF가 오퍼레이션을 타이트하게 쪼아댈 수밖에 없어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념 중에 하나가 무조건 투자하면 빚을 써라 해요. 저는 대수 무조건 써요. 저 한번 강의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냥 제가 다른 여유 자금 있어도 빚을 써요. 그 에셋에 빚을 연결시켜놔요. 그 에셋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수익을 빚을 계속 갖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내가 필요 없는 현금이다. 그럼 그냥 자동으로 빚을 갚는 구조로 짜놔. 아모티제이션 스케줄. 난 손 안 대는 거야. 그럼 지가 알아서 딱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나와서 하면 한 10년 지났어. 그럼 데트를 다 갚아나가잖아. 그때부터는 IRR이 급속도로 올라가거든. 네. 그때 내가 뭐 딴 걸 하면 되거나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예를 들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짜요. 롱텀 에셋은. 이게 PF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리턴 소스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멀티플 올려야 되니까 오퍼레이션 엄청 쪼아야 돼서 EBITDA를 늘려야 되죠. 그리고 EBITDA를 늘리고 이 산업을 구조조정 차원,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포지셔닝을 잘 시켜갖고 멀티플을 올려야 돼요. EBITDA.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엑시트 밸류에서 EBITDA, EBITDA의 EBITDA를 늘리거나 곱하기 멀티플을 늘리거나 두 개 다 하거나 두 개 다 하는 게 좋지. EBITDA를 늘리려면 엄청 쪼아대야 되는 거 또는 쪼아된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매출을 늘려야 되겠죠. 탑라인 그로스를 해야 되겠지. 바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을 올려야 되겠죠. 이 회사의 전략을 잘 짜줘야 되죠.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두 개 다 올라가면 나의 엑시트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PF가 이제 선수들은 이런 걸 잘 한다는 거죠. 자, 종합 문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대로 있어요. Component of the return이라고 돼 있죠. 블랙 포인트 3개. Return of the preferred share. 우선주에서 나오는 수익. 그 다음에 increase multiple. 멀티플 올라가야 돼. 들어갈 때 7배, 나갈 때 10배. 보통 PF가 10배 미만으로 투자하죠. 10배 미만으로. 10배 넘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SI는 같은 회사도 7배짜리를 10배 사요. 왜냐면 SI는 지가 가져갔을 때 밸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싸게 줘도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흔히 전략적 가치라고 하죠. 전략적 가치가 있어서 살 놈을 알기 때문에 PF는 미리 싸게 사는 거야. 그래서 PF의 타겟 멀티플은 통상 7배예요. 그냥 전통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는 10배 팔면 그냥 선방했다 보고요. 13배, 14배 팔면 많이 남은 거죠. 그럼 따따블 남아요. 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reduction in the debt claim이죠. debt claim을 줄여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소스고요. 그 다음에 있는 문단에 in most LBO라는 말 있죠. 여기에 이제 제가 말한 컨셉이 들어있는데 debt을 잘 쓰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the use of debt in this example is advantageous. debt을 잘 쓰는 게 6억 불 중에 2억 5천만 불 갚아나갔잖아요. 그렇죠? Yes, magnifies the return to the equity holder. 주주에게 리턴을 magnify, 최대화시켜요. 극대화시켜. 확대시켜. However, 하지만 물론 알다시피 the use of debt, 바로 MM 이론에 의해서 보시면 bankruptcy 리스크가 커지죠. Increased risk to the equity holder. 이게 흔히 말하는 bankruptcy 리스크죠. 그러니까 프로 and con을 보면 좋은 거는 갚아나가는 도중에 멀티플이 확 증가해. 액션 멀티플이. 그 다음에 con, 나쁜 거는 bankruptcy 리스크에 증대죠. bankruptcy 리스크. 그래서 이 프로는 좋은 점은 갚아나가면서 멀티플 증대, con은 bankruptcy 리스크 증대. 근데 LBO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계산을 할 줄 알고 자기가 매니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bankruptcy 리스크를 증대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LBO가 제일 좋아하는 건 constant cash flow가 나오는 경기 저항 산업들이에요. 경기 방어 산업. 그래서 식음료 되게 좋아해요. F&B 엄청 좋아하고요. 담배 이런 거 좋아해요. 규제 산업. 지켜지는 거. 네. 따박따박 팔 수 있다 이거죠. F&B, 담배, 렌탈 산업 좋아하죠. 네. 계속 캡티브가 돈을 넣어주잖아요. 서비스 산업 좋아해요. 네, 그래서 서비스인데 롱텀 서비스 산업들 있죠. 생각보다 병원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병원을 영리법인이 안 돼서 안 되지만 미국, 영국은 큰 병원은 전부 PF가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오퍼레이션을 잘 늘려서 현금을 따박따박 나오게 할 수 있고 그 오퍼레이션 이피션시를 개선할 룸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데파이낸싱을 잘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LBO는 뱅크럽시 리스크는 그런 산업을 잘 선택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뎃을 따박따박 갚아나가면서 멀티플을 증대시키는 그게 LBO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아웃 밸류에이션 얘기를 했어요. 바이아웃의 밸류에이션이라기보다는 이제 투자했을 때 수익률 계산하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종합 문제를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로 갈게요. Valuation issue in VC investment. 이제 VC 투자로 갈게요. 우리가 AI에서 PE를 얘기하면 항상 바이아웃하고 VC가 나눠서 접근이 돼요. 바이아웃은 알다시피 안정된 산업에 지분을 많이 사서 경영을 하면서 밸류를 올리는 거고 VC는 아니에요. VC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만 투자하는 거죠.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 방식이 달라요. 자, VC에 계신 분은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모르시는 분은 또 익숙치 않은 단어예요. 프리, 포스트 이런 말. 73페이지 제일 위에 프리 앤드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 프리, 포스트가 뭐냐면 VC 밸류에이션의 기본 공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2처럼 프리 더하기 IMB는 포스트가 VC의 가장 핵심 센텐스예요. 밸류에이션에서, 투자에서. 프리 더하기 INB는 포스트. 프리는 프리머니를 얘기하고요. 투자하기 직전 밸류, 프리머니 밸류고 인베스트는 인베스트먼트예요. 투자 금액이고요. 즉 VC가 투자하는 금액이고 포스트는 포스트머니 밸류예요. 그래서 프리머니 밸류에 인베스트먼트를 더하면은 포스트머니 밸류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70억짜리 회사에 내가 VC가 30억을 투자하면 포스트머니 밸류는 100억이 되는 거죠. 투자자는 70억짜리 회사인데 내가 30억을 현금을 넣었잖아요. 현금 그야말로 그냥 가치잖아. 현금 가치. 그걸 가치를 더하면 이 회사는 지금 100억짜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나의 지분율은 어떻게 되냐? 70억에 30억이 아니에요. 100억짜리 된 회사에 30억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지분율은 100억에 30억. 30%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베스트먼트를 포스트로 나누는 게 퍼센티지예요. 자, 거기 있죠. example 위에 있죠. 제가 말한 거. 프리 더하기 IMB는 포스트고 그 다음에 오너십 지분율은 VC 투자자의 오너십 지분율은 IMB 나누기 포스트다. 그래서 70 더하기 30은 100하고 100분의 30은 30% 지분율이다. 그래서 숫자를 하나 넣어놓으면 더 편하고 그게 그냥 예제에 있어요. 여기는 300 더하기 100이래.
300만 불이 프리머니고요. 100만 불이 투자 금액이고 포스트가 400만 불이에요. 그래서 400만 불 중에 100만 불이 내 지분이야. 25%. 느낌 오죠? 자, 이거 아직 시작하는 베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밑에 appropriate method for VC valuation. 그럼 VC 투자할 때 내가 밸류에이션 뭘로 하냐? 자, 기본적으로 VC 밸류에이션 내고 대상이에요. 뭐냐면 정해진 값이 없어. 바이아웃은 사실 생각보다 값이 정해져 있어. 내고의 룸이 많지 않아. 부동산 더더욱이 없어. 하드 에셋인데. 그렇죠? 네. 부동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아파트는 뭐 하나도 없지. 뭐 그냥 그냥 얼굴 보고 500 빼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32평짜리 아파트 살 때. 예, 뭐 그거 말고 뭐 더 있어요? 안 돼요. 딜 안 돼. 노딜이에요. 깎으려면. 또는 더 받으려고도 안 돼. 다 아는데. 근데 VC는 안 그래. VC는 내고의 룸이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이제 고민이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첫 줄에 있는 말이에요. 첫 문단, Pre-money valuation and investment will be negotiated between investing company and VC investor. 투자자하고 투자받는 회사 사이에 Pre-money valuation하고 investment가 내고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VC 투자자는 무슨 고민하냐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투자하는 지분율이 지켜질 리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제 초기 투자잖아요.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펀딩을 받기 때문에 지분을 새로 넣는 사람이 많아서 내 지분이 뭐가 생길까요? 희석화, 다일루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네 번째 줄 중에 세 번째 줄에 his ownership이란 말 있죠. His ownership could be diluted in the future due to further future financing. Conversion of convertible debt into equity. convertible debt는 주식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issuance of stock options to the management. 경영진에게 스탁 옵션을 줄 수 있고.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엔젤 투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엔젤 투자 갖고 있는 홀딩이 제 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로 한 3월, 4월 하고요. 봄 가을쯤 되면은 이제 메일이 띡띡 많이 날아와요. 주주니까. 다 뭐냐면 뭐가 날아오는 줄 아세요? 스톡업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 요청권. 주주한테 막 와요. 소액주주라도 다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와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하죠. 동의합니다. 뭐 내가 그거 뭐 주총을 임시 주총 뭐 하러 가고 바빠 죽겠는데. 근데 와요. 그러면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뭐 부여한다. 뭐 새로 영입 임원에게 부여한다. 새로운 기술 개발자에게 부여한다. IT 회사면 막 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참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뭐 봄에 한 번 오고 가을에 한 번 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의합니다 하지. 그건 뭐 계산해서 막 다일루션을 계산하고 뭐 하냐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3년 지나고 나면 엄청 다일루션 돼 있어요. 네. 어이씨, 당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한꺼번에 안 하고 찔끔 해갖고요. 다일루션 돼 있어요. 나 같은 엔젤도 그런데 VC는 오죽 더 많이 느끼겠어요. 다일루션 이펙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은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인데, 뭐, 문장 안 읽어봐도 되고, 다 아는 얘기인데, 오른쪽에 한번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걸 적어놓고 보세요. 첫째, DCF, 안 돼. 야, 안 돼. 현금을 어떻게 추정해? 이 얘기죠. Difficult to forecast. Difficult to forecast. 현금 흐름. 현금 흐름 추정 불가능해. 그래서 안 써요. 안 돼. 2번. 그럼 relative value는 어떨까요? 뭐 P 멀티플 할까요? 어닝이 어딨냐? 이런 거죠. 안 돼. relative 멀티플. 자, 두 가지인데 어닝도 안 나오죠. 비교할 놈들이 없어. 비교 대상이 없어. 비교 대상이 없어. 제한돼 있어요. 제가 아는 애인데요. 교포예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네, 나이가 많죠. 근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가끔 보는데. IT인데 뭐 하여튼 뭐 페이스 레코그니션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만들어서 무슨 랩에서 사다가 자기가 돈을 투자했나 봐. 그래갖고 3천만 불을 팔아먹었어. 300억에. 예. 미국은 그 개인 벤처가 그렇게 팔아먹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구글인가 어딘가에 팔아먹었나 봐. 어딘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데에다 팔아먹은 페이스 레코그니션 알고리즘을 팔아먹었어. 돈이 많이 생겼잖아. 300억. 그 창고에 앉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새로운 기술을 가져다 혼자서 막 만드는 게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근데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중퇴야. 딸하고 같이 만든대. 그래서 저보고 자기 이거 만드는데 어떻게 했냐고 해서 저보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뇌파리를 갖고 글자를 찍어낸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했을까 방금.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걔는 이제 뇌파를 읽으면 이 바보 같은 놈 그걸 생각해낸다는 거지. 찾아낸다는 거지. 가능할까? 좀 모르겠어요. 좀 과학자가 아니니까.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자기는 그걸 해보고 싶대. 그래서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이 양반도 굉장히 그 레버리지 컨셉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돈만 다 넣고 할 수도 있지만 VC 펀딩을 차근차근 받아가면서 레버리지 업 해갖고 엄청 세게 팔아먹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해서 해도 되는데 돈도 많고 안 되면 그만이야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되게 하니까 VC 펀딩을 차근차근 받는 거야. 시리즈 A도 받고 B도 받고 C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시스테매틱한 거지. 근데 VC가 제일 힘들어한다는 거지. 왜? 비교할 게 없다는 거죠. 최초의 기술이라고 떠들어대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렐러티브 멀티플 안 돼요. 여러분,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안 돼. 대체 원가법 안 돼요. 뭐 창고에 뭐 컴퓨터 고친 뭐 그거 밸류에이션 아니잖아. 컴퓨터 몇 대 갖고 있는데 대체 원가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럼 뭐 해야 되냐? 4번 5번인데 리얼 옵션. 그냥 인생 뭐 있어 복불복이다라는 거죠. 저는 리얼 옵션은 그냥 복불복이라고 생각해요. 리얼 옵션 시나리오 분석을 하거나 또는 VC 메소드, VC 밸류에이션 방식이 있어요. 요걸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하나예요. 오늘 공부하는 건 VC, 리얼 옵션은 뭐 그냥 점집이고요. 예. VC 메소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있는 문단이니까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문단 안 읽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이제 VC 투자자가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을 추정을 해야 될 거잖아. 그럼 이제 봐야 되는 주요 포인트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읽어볼만 해요. 첫 줄에 examine the company's intellectual property and capital. 되게 중요해. IP. 얘가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죠. IP, intellectual property. IP와 캐피탈을 먼저 보죠. 그게 첫 번째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의 기초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거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얼마나 쳐주냐 이거지. IP. 그게 뭐 특허로 등록되고 있으면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 쳐주는데 편할 수는 있어요. Potential for the company's product. 거기서 나오는 제품의 시장 포텐셜. And its intangible asset. 눈에 보이는 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sometimes a cap is placed. 캡을 씌우게 돼요. 다 알겠는데 그냥 300만 불에 캡 씌우자. 안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니? 이제 캡을 씌울 수도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이슈를 바이아웃하고 VC로 나눠서 접근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바이아웃하고 VC 보면 다 이해 가는 거야. Applicability of DCF. 현금 흐름 할인법 딱 느낌이 오죠? 바이아웃 되게 쉬워요. 그걸로 해야 돼. 하지만 벤처 캐피탈 불가능해. 거의. 그래서 frequently used죠. 바이아웃은. VC는 less frequently used죠.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uncertain하니까. 자, 두 번째, applicability of relative value approach. 상대가치 평가법. 바이아웃은 보면 잘 쓸 수 있어요. F&B 엄청 많잖아. 그렇죠? 엄청 많죠. 우리나라도. 그냥 비교할 만한 데 많아요. 아이스크림은 만드는 회사 많잖아. 그렇죠? Used to check the value from DCF analysis. DCF로 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한번 체크하는 창문에서 충분히 하죠. 하지만 벤처 캐피탈 안 돼요. Difficult to use. 왜냐면 no truly comparable company. 비교 가능한 회사가 없어요. 세계 최초 기술이랬는데 어떡할 거야. 제 친구가 이스라엘하고 되게 관계가 가까운데 변호사인데 며칠 전에 오더니 야야야 내가 새로운 기술 가진 회사에 하나 투자했는데 한국에서 될까? 펀딩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뭔데? 했더니 야 그럼 지저분한 얘기인데 들을래? 그래서 밥 먹고 있었거든요. 응 그래? 뭔데? 했더니 이게 카메라로 그 변기 밑에 설치한 다음에 그 대변을 계속 카메라로 촬영한대요. 몰카야? 네, 그래서 볼 게 뭐 있냐? 그러더니 이제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해갖고 계속 촬영을 하면 시계열 분석을 해서 대장암을 조기 진단한대요. 오? 진짜? 이렇게 보죠. 이게 이제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색깔로. 변의 색깔로. 피가 섞여 나오거나 그래서 뭐 치질? 뭐 이런 거, 대장암, 뭐 하여튼 변의 색깔로 1년, 뭐 건강검진할 때 한 번 체변보고부터 받아서 가는데 그게 무슨 체크가 되냐 이거지. 체크 안 돼요.
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카메라로 계속 보면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하면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를 하면 그 똥의 색깔로 이제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병을 알 수 있다. 역시 유태인들은 창의적이죠. 예, 이스라엘 기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문제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근데 나쁘진 않아 보이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헬스케어에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임상 데이터가 있으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임상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하면은 정말 수요는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저 자신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아버님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4기에 발견했어요. 일찍 발견했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대장암. 근데 4기에 발견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설치할 수 있다 이거지. 한 달에 10,000원을 내고. 물론 이제 들어갈 때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마크를 해야 돼. 예, 이번 똥은 누구 거다. 이렇게 해서. 안 그럼 썩히잖아. 예, 예. 그래서 핸드폰 앱을 설치해야 되겠지. 자, 앉는다. 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우스갯소리를 하면. 참, 우스개 같은 기술인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VC 투자의 매력은 거기에 있기도 해요. 자, 컴패러블 할 수 없다라는 게 매력인 거야. 사실은. 전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유즈 오브 뎃을 보시면 바이아웃은 하이. 빚 이빠이 땡깁니다. 현금으로는 빵빵하니까. 이자 갚을 수 있을 만큼 땡겨요. VC는 안 돼요. 누가 돈을 빌려줘? 돈 빌릴 곳 한 군데 있어. 명동에 가서 신체 담보를 빌릴 수 있어요. 뭐 간, 뭐 이런 거 맡기고. 불법이지만 농담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로 낮아요. 키 드라이버 오브 에코리 리턴을 보면 바이아웃은 어닝스 그로스. 아까 말한 캐시플로우가 증대되면서 어닝이 그로스해야 돼. 에비타 증가해. 인크리징 멀티플 또 얘기했죠. 제가 아까 멀티플 증대해야 돼. 산업이 매력적으로 돼야 돼. 기업이 매력적으로 돼야 돼. 그 다음에 리덕션 인더 데. 딱 이 세 가지예요. 그냥 바이아웃 하면 머릿속에 현금 흐름 개선, 에비타 플레이, 멀티플 플레이, 뎃 플레이.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자, 에비타 플레이, 멀티플 플레이, 뎃 플레이. 근데 VC는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프리머니를 낮게 들어가야 돼. 제 경험상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높게 들어가면 엑시트 할 때 되게 애매해. 최대한 낮은 프리머니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기업이나 포텐이 장렬하는 얼리 회사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저기 데모데이 쫓아다니는 거야. VC 심사학들이. 좋은 놈 빨리 발견해야 되거든. 왜? 프리머니가 싸니까. 프리머니가 밸류 드라이버고, 단 투자 금액. 내가 얼마를 투자하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일루션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농담 삼아 제가 그냥 막 하는 게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 잘 하시라고. 그냥 오케이 동의합니다. 띡띡띡 누르고 났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지분율이 정말 쥐꼬리만큼 바뀌더라. 다일루션은 내 밸류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의 리턴을. 그래서 다일루션 적어야 돼. 그래서 좋은 VC는 어떻게 하죠? 딱 보고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흔히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VC들은 얼마 필요해? 100억? 오케이. 근데 니네 꼬락선을 보니 앞으로 3년간 한 1,000억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한 1,000억까지 투자한다 생각하고 100억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 하도 많이 투자를 해봐서 이거 갖고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누구 코에 붙이니 내년에 다 바닥 날 텐데 다 알아요. 니네 하는 꼬락선을 보니 내년에 바닥 날 텐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뭐 성장하지 않겠니? 그러면 내후년에 한 번 더 넣어주고 내후후년에 한 번 더 주고 앞으로 한 3년간 뭐 1억 불까지 넣어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넣어주는 VC가 있어요. 진정한 VC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VC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VC는 굉장히 보는 눈이 까다롭겠죠.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험도 많으니까. 여하간에 다일루션을 알고 있는 거죠. 다일루션을 줄여야 자기 액션 멀티플이 좋다는 걸 아는 VC는 항상 그렇게 팔로우업 인베스트먼트를 해요. 자, 그리고 학사모에 있는 말은요. 첫 줄에 valuation methodology for buyout. buyout에 대한 가치평가 방식은 need to factor in the level and pattern of leverage over the investment term. 투자 기간 동안 또는 투자 조건상에서 레버리지의 패턴과 수준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아까 말한 debt play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 있네요. 모듈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자, 1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least likely a source of value creation in PF? PF의 소스, value creation 소스가 아닌 것은 A번 use of debt 맞아요? B번에 overutilization of cheap equity financing 아니에요? cheap equity financing이 아니라 debt financing. debt financing을 잘해야 돼. 답은 B. C. ability of re-engineer company 맞죠? 회사를 re-engineering해서 뭘 해요? 에비탈 증대시키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 증대시킬 수도 있어야 돼. 답은 B. 2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least likely to be contained in the PF term sheet? 자, A번은 태걸롱, 주례걸롱 많이 들어가요. 투자자하고 회사 대주주하고 뭐 또는 대주주가 경영진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엮어가는 거. B번에 보면 earn-out that ensure portfolio company manager compensation. 포트폴리오 컴퍼니 매니저 컴펜세이션을 인슈하는 건 earn-out이 아니에요. earn-out은 PF가 매입한 가격하고요. 그 대상화의 추후 성과에 연결해 놓는 방식.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earn-out을 잘못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B예요. C번에 보시면 a clause that ensure PF representation on the board. 그렇죠? 이사회의 자리를 받는 거 PF가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B. 3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the venture capital investment as compared to the buyout? buyout하고 VC를 비교하는 것과 가장 맞는 거 A번 valuation using DCF 모델 아니에요? 자, VC는 DCF 모델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아웃 대비 VC를 설명하는 것 이런 질문인 거거든요. A번 아니에요. 밸류에이션 못 써요. DCF 안 돼. B. High cash burn rate 이거예요. 현금 팍팍 써요. 그냥 100억 투자했는데 1년 전에 다 써버렸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cash burn rate 되게 높아요. 답은 B. C. Due diligence covering all aspects of business? No. 불가능해요. 모든 사업의 분야를 DD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만 할 수 있을까요? 테크니컬 DD. 기술 실사 정도. 재무실사 할 거 하나도 없어. 재무제표 빵이에요. 빵. 예. 그래서 테크니컬 DD. 오퍼레이션 별로 없어요. 오퍼레이션 DD가 하면 저희는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얘기예요. 매일 사진을 같이 찍지요. 뭐 이런 거. 제가 아는 스타트업인데요. 엄청 성공했거든요. 얘기해도 돼요. 스푼 라디오야. 내가 되게 아끼는 놈인데 스푼 라디오. 근데 걔네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강남에 있는데 매일 아침 사진을 같이 찍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게 벤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가면 막 엄청 몸에 나쁜 라면들이 많아. 몸에 좋은 건 안 갖다 놔. 몸에 나쁜 거 엄청 갖다 놓고 항상 아침을 같이 먹는데요. CEO가. 최 대표가. 이제 그게 자기들이 힘을 기르는 어떤 그거예요. 오퍼레이션 DD 가면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라면이 많네? 뭐 이 정도 수준. 할 게 없다 이거지. 테크니컬 DD가 키예요. 자, 그 다음에 답은 B. 그래서 4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likely to be a key driver of equity return in buyout opportunity? buyout opportunity에서 key driver인 건 뭐냐? 자, 얘기했죠?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아니에요. 이거는 VC 투자에서. B에 있는 reduction in the debt야. debt play. 빚을 많이 줄이는 거. 그 다음에 C의 potential subsequent equity dilution. 이건 VC죠? dilution 줄여야 된다고 그랬죠? VC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내려면. 그래서 A하고 C는 VC고 B는 buyout.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스로 갈게요. LOS 41.2. 자, 투자하면 엑시스를 해야지. 엑시스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엑시스하는 방식. 자, 일단은 엑시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과 타이밍이에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The means and timing of the exit strongly influence the exit value. means and timing. 수단과 타이밍. 뭐 있습니까? 방법, 좋은 방법으로 좋은 타이밍에 엑시트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세 가지 방식이 하나가 IPO, 1번 IPO, 2번 세컨더리 마켓 세일, M&A예요. M&A. 세컨더리 마켓 세일은 M&A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매니지먼트 바이아웃, 경영진이 사가는 거. 4번 리퀴데이션, 청산하는 거. 4번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죠. IPO부터 볼게요. 자, 통상 IPO가 제일 exit value가 높아요. 첫째 오른쪽에 가면 result in the highest exit value due to increased liquidity. 왜냐면 유동성이 좋으니까 내 지분을 20%, 15% 시장에서 털어도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어. 포스트 IPO 마켓에서. 그 다음에 greater access to capital. 그렇죠?
자본시장에 들어가니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은 potential to hire better quality manager. 좋은 매니저먼트를 고용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상장됐으면 좋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 1, 2, 3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Result in the highest exit value. 1번 장점, 2번 greater access to capital, 3번 potential to hire better quality managers. 이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however, IPO is less flexible. 1번 단점. flexible 하지 않아요. 절차 지켜야 되죠. 타이밍 지켜야 되죠. 이익, more costly. 회계감사 받아야 되죠. 증권사, 주관사 비용 줘야 되죠. 돈 많이 들어요. And a more cumbersome process. 되게 까다로워. 이사회 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절차죠. 다시 한번 절차가 되는 건데, cumbersome process. 되게 복잡해요. 네. 자,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VC 투자자는 왜 IPO를 가장 좋은 엑시트 루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IPO are most appropriate for companies with a strong growth prospect and significant operating history and size. 아퍼레이팅 히스토리도 있고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가장 적절해요. 타이밍 오브 IPO is key. IPO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헬스케어를 예를 들면 재작년은 IPO 타이밍 베스트였어요. 한국에서. 심지어 그 바이오 기업의 IPO는 재작년 3년 전에는 미국보다 3배 비쌌어. 그 얘기 뭐냐면 미쳤던 거지. 저도 그렇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 허탈하기 그지 없어요. 뭐 제가 돈을 못 벌어서 허탈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너무 약간 어떻게 표현할까? 스페큘레이션의 도를 넘는구나. 한국의 자본시장은. 한국의 자본시장은 아직도 이렇게 스페큘레이티브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스페큘레이티브해. 너무 투기적이야. 진짜 미국 애들이 이해를 못할 만큼 밸류션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기관 투자자도 어느 정도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기관 투자자들은 엑시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 2년 사이에 이제 현실화되면서 많이 다운이 됐단 말이야. 그거 다 누가 당했을까? 개미죠, 뭐 개미. 개미만 죽어나는 거지. 한국 시장은 수건 돌리기에 기가 막힌 시장이고 마지막에 그 수건을 다 누가 받냐면 개미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상장 주식을 절대 안 하는 이유예요. 저도 개미니까. 예. 그게 이제 정보 비대칭이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인포메이션 에시메트리가 비대칭적 정보 균형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상 스트롱은 아닌 것 같아요. 자, anyway. 그래서 IPO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요. 한참 멀티플 좋을 때 엑시트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엑시트를 얘기하고 있잖아, 난 지금.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세컨드리 마켓 셀은 M&A예요. M&A는 딱 이거예요. FI가 보기에는 10배짜리 회사인데 SI가 보기에는 15배짜리 회사가 돼야 돼. 금융투자자는 이게 전부야. 이게 보이는 게 전부야. 근데 전략투자자는 얘 해갖고 나하고 붙이면 시너지 빵빵 나겠네?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될 놈을 찾아서 투자해야 이 방식으로 엑시시 가능해요. 실제로 그런 회사들 많고요. 왜냐면 이런 거죠. 그럼 이렇게 상식적으로 왜 살까? 그렇게 비싸게? 내부적으로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책 보는 스타일이 나는 며칠 전에도 이제 독서클럽 애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책 보는 스타일이 어때? 어떤 애는 그냥 계속 읽는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따박따박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번 반복해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스타일이 달라. 개인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런 책은 그냥 쭉 읽고 이런 책은 정독하고 이런 책은 적어가면서 하자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플렉서블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통상 그렇잖아요. 그거는 독서의 달인들은 그렇게 해요. 제가 아는 독서의 달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서적이네. 어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네 하면 3-4번씩 읽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설인데 근데 내 감성만 픽업하면 되네. 그럼 쭉 만화 보듯이 봐요. 독서의 달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통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헤빗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직도 헤빗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A라는 사업을 계속하던 조직에게 B를 해보자고 하면 못해요. 정말 웃기죠. 이론적으로는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편향성, 텐던시 한쪽으로 가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가요. 네. 다 사람이 사는 조직이라서. 그래서 M&A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줄에 보면 the company sold to another investor and to another company invested in the purchase for strategic reason이라고 있죠. 전략적 이유 때문에 사는 애들한테 판다는 거죠. 계속 연결하면 secondary market sales from one investor to another. A에서 B로 secondary market sale은 is quite frequ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a buyout. buyout은 되게 흔하고 VC portfolio companies are sometimes exited via buyout to another firm. VC는 보통 buyout 하는 애들한테 팔 수도 있다 하는 거죠. But VC companies are usually too immature to support large amount of debt. VC 회사는 debt financing 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IPO 다음으로 선호하는 방식, 마지막 줄에 second highest company valuation after IPO. IPO가 제일 높고요. IPO가 높은 이유는 개미들이 도와줘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투자자한테 파는 거. 세 번째 MBO예요. 회사의 경영진이 사가는 거.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잡음이 없어. 깔끔해. 대신 밸류션이 안 높아. 같이 일하는 애한테 주는데 좀 깎아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the company sold to management who utilized the large amount of their leverage. 경영진은 뭐 돈이 엄청 많으면 레버리지 없이 살 수 있지만 통상은 MBO의 사례는 debt financing이 굉장히 커요. 또 하나의 LBO야. 그래서 LBO 안에 MBO를 넣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엔 MBO도 LBO 아니더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the resulting high leverage may limit management flexibility라고 있죠. 결국에는 레버리지가 높아서 매니지먼트의 그 의사결정의 flexibility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liquidation이에요. liquidation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죠. When the company is deemed to no longer viable and usually result in low value. 더 이상 viable 하지 않고 value가 떨어진다. There is potential for negative publicity as a result of a displaced employee. 아주 네거티브한 퍼블리시티를 가져가죠. displaced employee 구조조정될 수도 있고요. From the obvious implication of the company's failure to reach its objective.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오명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xit timing이에요. 타이밍. 뭐 제일 좋은 거는 딱 시장이 좋을 때 또는 사고 싶은 사람이 딱 매수자가 딱 붙었을 때 딱 파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은 PF나 VC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잠깐 쉬었다가 오히려 더 다른 방식으로 팔까? 라고 머리를 굴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꽤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인데요. For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줄에 If a portfolio company cannot be sold due to weak capital market, 시장이 나빠지면 안 팔려. The private equity firm may want to consider buying another portfolio company at depressed price. 오히려 하나를 더 사. Merging the two company 합쳐 and waiting until capital market condition improve to sell both companies at one.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더 비싸게 팔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롱텀 PF들은 가능하죠. 내가 하나 사놨어. 시장이 안 좋아. 지금 엑시시 안 돼. 그럼 다른 하나를 더 사. 그래서 합쳐. 자, 그런 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 Consolidation Strategy라고 해요. 다 합치는 전략. Consolidation Strategy.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 있는 건 When an exit is anticipated in the next year or two. 내년이나 2년 후에 exit을 예상하고 있는데 exit valuation multiple can be forecasted without too much error. 1, 2년 후는 엑시 멀티플을 대강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정도에 팔 수 있겠네. 문제는 그 이후야. Beyond this time horizon. 이 기간을 넘었으면, however, 엑시 multiple become much more uncertain. 굉장히 불확실해지고요. Stress testing should be performed. 이 경우는 이제 감도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Stress testing은 sensitivity analysis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감도 분석. 엑시 멀티플이 3배인 경우, 4배인 경우, 5배인 경우, 6배인 경우. 그리고 그럼 3배인 경우가 나올 확률, 4배인 경우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을 부여하는 그런 스트레스 테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VC 밸류션 할 때 나와요. 자, 그게 이제 엑시 타이밍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LOS로 갈게요. Explain PE structure, terms, valuation, DD in the context of analysis of a PF fund return. PF 리턴 관점, 분석하는 관점에서 구조, 조건, 가치, 실사, 4가지죠. 그래서 보면은 구조에 대한 얘기가 리미티드 파트너십이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가 텀스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텀스 안에 두 가지 텀스가 있는데 에코노믹 텀스가 있고 거버넌스 텀스가 있어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밸류예요. DD예요. DD. 그렇게 갈 거예요. 자, 쭉 볼게요. Limited Partnership부터 볼게요. 자, PF는 가장 흔한 방식이 LP 방식이에요. LLC 방식이기도 하죠. LP는 Limited Partnership이고 LLC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예요.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Limited Liability. 우리가 아는 이상 회사는 커머셜한 코퍼레이션이잖아요.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서비스 펌이나 이런 걸 하는 데는 이 LLC로 미국은 설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LP 구조하고 거의 비슷해요. 투자자가 자기 투자한 금액만 딱 날리고 끝나. 예. 그 이제 LLC 구조라고 하고요. LP하고 거의 비슷한데, 자, LP 구조에서 핵심은 뭐냐라는 거죠. LP와 GP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LP와 GP. LP는 기본적으로 돈을 대죠. Provide funding. 그렇죠? 그 다음에 not active role. 액티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limited liability. 대신 나의 liability는 딱 투자 금액, 나의 출자 금액까지만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GP는요, liable for all the firm's debt. 그 GP 회사의 뎃을 다 책임져야 되고, 심지어 뭐냐, legal liability까지 책임져야 돼. 법적인 liability까지. 그래서 unlimited liability예요. 무제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뭐죠?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뭐죠? limited 집행, 업무집행사원. 이게 무제한 책임지고, 이게 갑자기 LP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unlimited liability고, GP는 LP가 왜 우리나라 말이 기억이 안 나지?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드라이버죠. 매니저 오브 더 펀드예요. 이렇게 나누지. 그게 첫 문단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정리. 첫 문제에 있으니까 뭐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한 LLC가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 LLC. Another form이라고 그랬죠. Private Equity Fund Structure is the company limited by shares. 이게 LLC예요. Limited Liability Company. Company limited by shares. 똑같아. 경제적 효과 똑같아. 두 번째 줄, better legal protection to the partner.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F의 구조죠. 세 번째 문단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PF usually spend a year or two raising fund. 돈을 모으는데 한 1, 2년 쓰고요. Funds are drawn down for investment after which returns are realized. 자, 펀드가 투자에서 드로우다운 되고요. After which 그 이후에 투자가 실현된다. 리턴이 실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ost PF last 10 to 12 years. 펀드 기간이 10년에서 12년이고 but can have their life extended to another 2 to 3 years. 2년에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익스텐션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PF가. 왜냐하면 익스텐션 옵션 들어가는 경우는 결코 좋은 사례는 아니에요. 투자한 거에 엑시시 안 돼갖고 물려있을 때 보통 익스텐션을 하죠. 통상은 early 리퀴데이션 하는 게 PF의 미덕이죠. 그러면 LP가 너무 좋아하죠. 아우, 뭐 이렇게까지 해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PF 잘하는 사람들은 요령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빨리 엑시트 하는 것도 몇 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엑시트를 빨리 해. 엑시트를 빨리 해갖고 탁 그 중간에 막 나눠줘요. LP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고맙네. 뭐 이런 거죠. 아유, 배 들어오네.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년, 6년에 또 정산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좀 많이 나눠줘서 주면 5, 6년 후에 좀 깨먹어도 좀 이렇게 화내기가 좀 미안한 거야. 예. 그래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런 거 잘하는 그 소프트 스킬이 있는 GP들이 많아요. 예. 경험이에요. 예. 경험이죠. 그래서 PF 비즈니스를 미국 애들이 농담삼아 와인 앤 다이닝 컬처라고 해요. 와인 앤 다인 비즈니스는 와인 마시면서 밥 먹는 얘기다 이거죠. 와인 앤 다이닝. 그러니까 이게 탑 레벨 디스커션이 많아야 되고 이게 다 뭐 테크니컬하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세상 일이란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너서클 비즈니스고요. 네. 뭐 서양 같은 건 백인들이 거의 주도를 다 하죠. 백인 중에 또 누가 주도를 하겠어요? 유태인들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좋은 딜은 다 유태인들이 많이 하죠. 자, LP 구조 그렇게 설명하고요. 56분. PF 텀은 양이 되게 많아서 잠깐 쉬고 여기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